물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물은 그럼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은가요? 저는 물에 대해서 이제 회원분들한테 체중 25kg당 1리터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50kg이신 분들은 2리터 드시면 되고, 62, 3kg 나간다. 그럼 2.5리터 정도 드시면 됩니다. 75kg 정도의 남자분들은 3리터 드시면 되겠죠. 100kg 넘는다고 4리터 넘게 드시지 말고 최대 한 4리터까지 저는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그러면 간이나 신장 망가지는 거 아니냐는데, 망가진다는 사례는 6리터 이상 먹었을 때 사실 사례가 나오지 4리터까지는 괜찮으니까는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이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로운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냥 물 먹어서 소화시키는데 마이너스 칼로리다. 물 한 컵 먹으면 다 소화시키는데 50칼로리 정도 든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물이 우리 피부를 좋게 만들고요. 장이 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앞전에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식이섬유만 많이 먹고 물을 안 드시는 분들 특징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지고, 심지어 식이섬유를 제가 많이 먹으라고 했더니 이거를 야채나 이런 통곡물로 드시지 않고 제품으로 사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품으로 먹고 물을 섭취하지 않아가지고 응급실을 가시는 분까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게, 다이어트 할 때 오히려 더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다이어트 하다가 변비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물만 잘 마셔도 이 변비가 다 해결됩니다. 근데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도저히 못 먹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물을 마셔야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요즘 텀블러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500ml, 600ml짜리 큰 텀블러 가득 채우셔서 내가 이거 오늘 3번, 4번 비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물을 드셔야 되고,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맹물을 못 먹겠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옥수수 수염차 티백, 보리차 티백, 콤부차 이렇게 타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돌려가면서 몸에 좋은 이런 티백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형태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때 당이 첨가된 그런 매실이라든지 레몬청이라든지 유자청 이런 거 타지 마시고, 당이 안 들어가 있는 것들로 타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물만 잘 마셔도 무노력 감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WHO 같은 데서 이제 권장하는 하루 물 수분 권장 섭취를 한 2리터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음식으로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분이 하나도 없는 건빵은 도저히 먹기 힘들죠. 대부분의 음식은 수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분으로도 되니까 1리터에서 2리터 사이 정도 물을 드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수분을 또 끌어다 쓰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여름이던가 그러면 땀을 더 많이 흘리니까 최소 1리터 드시고 할 수 있으면 2리터까지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려면 따뜻한 물 먹어야 된다, 찬물 먹어야 된다 말이 많던데, 어떤 온도의 물이 더 좋은가요? 굳이 따지자면 찬물이 다이어트에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찬물을 먹게 되면 열생성, thermogenesis, 너무 멋있게 들리는데, 그게 일어나서 칼로리를 써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하겠죠. 근데 보통 찬물, 더운 물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식단은 안 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단을 하면서 술자리나 한 번 안 나가시면 찬물, 더운 물 한 달 했던 거 다 그냥 다 한 번에 다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찬물, 더운 물로 한 달, 2달 하셔봤자 그냥 그거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오히려 식단에 좀 더 잘해보자. 그게 좀 있고, 물론 작은 차이라도 계속 쌓이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찬물이 더 좋다 하면 찬물을 드세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한 가지. 이게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 중에는 찬물 먹었을 때 탈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조금이라도 이득 보겠다고 억지로 찬물 드시고 하시면 정말 정말 안 좋습니다. 다이어트에도 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계속 미지근한 물 드십시오. 어차피 큰 차이도 아니고 억지로 찬물 드시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2달 만에 11kg를 감량하신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크게 네. 6단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거 구독자분들께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사람들이 살이 찌는 것 자체를 그냥 내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은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찌는 그 나이살이란 게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핵심적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몸은 젊어지면서 살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중점적인 것들이, 첫 번째가 근육을 올리는 거. 근육을 올리려면은 근육을 애완동물 기르듯이, 우리 애완동물은 산책도 시키고 밥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육도 근육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먹고,
또 잘 자고 이러면은 근육이 성장을 하면서 기초대사량이 가장 크게 올라가죠. 그래서 그렇게 근육 운동하는 거, 그리고 유산소 운동.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무작정 많이 하는 것보다 존 1, 2, 3, 4가 있는데 존 2에서 하는 운동을 해야 진짜 살이 빠지거든요. 근데 존 2가 어떤 거냐?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것에 그게 최대 심박수거든요. 근데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까지 하는 게 존 2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제가 한 20분만 한 달을 했었는데 살이 하나도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40분을 했을 때 그때부터 살이 쭉쭉 빠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근육 운동, 두 번째 유산소 운동, 그다음 세 번째는 식단이겠죠. 식단을 어떻게 하느냐. 아침은 단백질만. 아침에는 혈당이 가장 낮게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혈당에서 탄수화물, 그러니까 뭐 우리 빵도 먹고 시리얼도 먹고 하면은 혈당이 확 올라요. 그래서 요새 다이어트 추세는요, 이 혈당 다이어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딱 차고 자기 혈당을 추이를 보면은 아침에 단백질만 먹으면 혈당이 되게 스무스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아침은 단백질만 먹어야 된다. 그것의 이유는 혈당 관리도 있지만 단백질을 먹으면은 좀 포만감이 오래 가요. 그리고 포만감이 오래 가면은 식욕이 다시 확 올라가진 않지만 만약에 내가 아침에 식빵에다가 잼을 발라 먹었다. 그러면은 혈당이 확 올랐다가 또 훅 떨어지거든요. 그게 혈당 스파이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훅 떨어졌을 때 식욕을 느끼거든요. 배고프고 약간 정신이 좀 혼미하고 하면은 또 단계 땡겨서 또 먹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혈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식욕이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단 거를 먹게 돼요. 그래서 아침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식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내가 나물이나 야채를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침에 단백질 그리고 점심 저녁은 단백질 플러스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사람들이 살 뺄 때 탄수화물 끊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저탄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탄수화물의 질을 좋은 거를 먹어줘야 살이 빠지고 또 근육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아예 멀리하지 않고 점심과 저녁에는 비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야 뇌도 운동을 하고 기억력도 유지를 하고 에너지가 나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을 끊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집중력 장애, 성기능 장애, 그리고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임의 위험성까지 있다는 논문들이 요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 저녁은 비정제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탄수화물은 무엇일까요? 탄수화물인데 좀 정제되지 않은 비정제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통곡물, 그러니까 뭐 호밀빵 또는 고구마, 오트밀, 단호박 이런 애들은 GI 지수, 그러니까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낮은 좀 거친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거친 탄수화물은 아무래도 가공이 덜 됐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소화 흡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도 더 쓰이고 혈당도 조금 천천히 오르겠죠. 근데 정제한 거 우리가 이렇게 보리를 깎아서 하얀 밀가루로 만들어서 예쁜 뭐 빵 만들고 케이크 만들고 하얀 밥 이러면은 엄청 맛있죠. 대신에 샥 스며드니까 혈당이 팍 피크치겠죠.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을 일단 멀리만 하셔도요. 살이 진짜 빨리 빠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요시하는 게 물 많이 마시기예요. 제가 다이어트를 2달 동안 할 때 하루에 3리터씩 물을 마셨는데요. 사람들은 좀 따뜻한 물을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건강에는 좋은 것 같은데 살 빼는 데는 솔직히 찬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더니 좀 차가운 물을 마셨을 때 기초대사량이 조금 더 증가하더라라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몸에 찬물이 들어오면은 이 찬물을 우리 몸의 온도까지 올리는 그 보일링 이펙트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따뜻하게 올리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늘어난다는 논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여름에 살을 확 뺐는데 찬물을 많이 마셨거든요. 그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대사 에너지를 막 돌려주겠죠. 사실은 혈액량이 많아야지 펌프질이 잘 되듯이 물이 많아야 펌프질을 하는 거고 나이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점점 탈수 상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도 거칠거칠, 눈도 건조해지고 또 피부도 되게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우리가 양수에서 태어나서 물이
포동포동하게 태어났지만 죽을 땐 어떻게 죽죠? 흙으로 돌아가서 탈수된 상태로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물을 우리가 먹어줘야 나이도 어려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지방을 태우는 에너지, 대사 에너지가 훨씬 높아진 거죠. 그래서 다른 논문을 봤더니 이제 비만한 아이들에게 물을 좀 더 많이 먹였을 때 기초대사량이 늘어나서 1년간 살을 조금 더 많이 뺐더라라는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물 많이 먹으라니까 사람들이 커피 먹고 녹차 먹고 무슨 즙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좀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어서 진짜 우리 몸과 세포가 필요한 거는 진짜 정수된 퓨어 워터,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양제. 우리가 적어도 다이어트를 꽤 많이 해봤는데 살을 어느 정도 빼고 운동을 하면은 꼭 몸살 나서 아파요. 그래서 저는 진통제를 그때 막 먹고 2, 3일 누워있으면은 기운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죽도 챙겨주고 과일도 챙겨주고 그러면 그걸 다 먹고 다시 또 살이 디룩디룩 찌죠. 그러기 때문에 아프면은 다이어트가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안 아프려면 살이 빠졌을 때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생기는 자유 라디칼이 있어요. ROS라고 부르는데 그 자유 라디칼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좀 더 노화된 세포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다이어트 할 때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항산화 영양제들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비타민C. 저는 메가도즈 요법을 상당히 좋아해서 한 10년 넘게 비타민C를 좀 메가도즈로 6,000에서 15,000까지 먹고 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좀 왈가왈부가 많아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안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 저는 뭐 좋다라고 느끼고요. 사실 이제 성형외과라는 의사로서의 그 레지던트의 삶 때 잠을 못 자니까 계속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안 아프게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비타민C 메가도즈를 저희 미생물학 교수님이 그거를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때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6,000mg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감기가 훨씬 덜 걸리고 피곤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6,000을 먹다가 또 점점 늘려서 10,000을 먹다가 지금은 15,000까지 하루에 3,000mg을 5개를 먹고 있고요. 또 그렇게 했던 일단 감기가 안 걸리는데 지금 목이 간 게 사실 비타민C가 다 떨어져서 한 일주일을 제대로 못 먹었더니 이때 딱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목 감기에 걸렸네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거를 제가 스스로 느끼다 보니까 진짜 끊임없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어쨌든 안 하던 운동을 하고 또 음식을 적게 먹다 보니까 분명히 몸이 한 3주 정도 안에 3kg를 빼면 몸이 꼭 아파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코칭을 하다 보면은 전부 다 감기 몸살이 꼭 3주쯤에 오고 뭐 헤르페스 올라온다든지 또 어떤 분들 심하게 탄수화물을 끊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폐렴까지 오시는 분들도 봤어요. 아니면 방광염. 그래서 별별 병들이 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참 항산화 제품들을 진짜 잘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느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L카르니틴을 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할 때 사실 그 식욕 억제제도 처방을 하고 그다음에 좀 엘칸정이라고 L카르니틴 정도 같이 처방을 하고 그 외에 다른 걸 처방을 했는데 이 식욕 억제제 성분이 저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마약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약간 사람이 예민해져요. 그 교감신경이 조금 항진돼서 약간 활성화 상태가 되니까 자꾸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욕 억제제를 뺐어요. 저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나씩 뺐는데 L카르니틴 정만 좀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거 역할이 근육을 조금 더 키워주고 ATP라는 세포 내에 그 활성화 사이클을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칸정을 꾸준히 먹었더니 식욕도 안 오르고 살도 잘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3년 전에 L칸정을 먹으면서 L카르니틴의 그 느낌을 확 알게 되고 얘를 먹고 운동을 하면은 땀이 조금 더 많이 나면서 운동의 강도가 조금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던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그걸 지구력이라고 하죠. 같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운동의 좀 퀄리티도 높아지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힘이 나는. 그래서 L카르니틴정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사람들한테도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타민C도 먹고 L칸정도 먹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저는 또 비타민 B.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대사를 또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얘가 그냥 당분을 올리고 인슐린 분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얘가 에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해야 내가 살이 안 찌고 또 에너지가 나야 우리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도 에너지를 내는데 중요하고 면역력이도 비타민 C랑 같이 먹었을 때 더 부스팅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제를 잘 챙겨 드셔야 돼요. 특히 음식을 여러 가지 가려 먹다 보면은 영양소가 이제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살이 저는 보면 2달에 한 11kg 이상을 뺐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하는 게 단순히 식사량만 줄이면 머리가 다 탈모가 와요. 근데 탈모가 안 오려면은 이런 영양제를 진짜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왜냐면 머리카락도 영양분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특히 단백질 잘 안 챙겨 먹으면 머리카락도 단백질의 성분이고 또 물 역시 물이 많이 먹어야 또 물과 비타민C도 많이 먹어야 콜라겐도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피부도 콜라겐의 일부이기 때문에 두피의 콜라겐이 감소되면은 이게 촘촘해야 머리카락을 꽉 잡고 있는데 벌어지면서 흐물흐물해지면 머리카락이 후두둑 빠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감다가 후두둑 빠지는 게 잡고 있는 돼지, 그러니까 땅 같은 이 두피가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탈모 환자들 머리를 보면은 진짜 머리가 흐물흐물해요. 하얘가지고 혈액도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물도 많이 먹고 단백질도 많이 먹고 중요하다. 마지막 하나 진짜 중요한 게 잠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밤에 잠을 안 자더라고요. 근데 운동하는 거는 근육을 찢는 과정이고 잠을 자는 거는 그 찢어진 근육이 성장해서 이게 힐링이 되면서 우리가 상처가 다시 나으면서 얘가 조금 이렇게 두터워지잖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찢어지면은 이대로 잠을 안 자면 찢어진 채로 그냥 있으면서 통증도 심해지고 오히려 좀 근육이 성장을 못 하는데 이때 잠을 7시간 정도 잘 자주면 잘 동안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또 근육이 그때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매일 하는 것보단요. 주 2회, 주 3회 정도 하면서 잠을 잘 자고 휴식까지 하는 게 근육 운동,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잘 때 혈당이 안정화가 되는데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하면서 환자들을 좀 경과를 보고 있는데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볼 때 운동도 열심히 해. 식단도 열심히 해. 근데 살이 안 빠지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빠질까 보면은 밤에 혈당이 다 후덜후덜후덜 엄청 그런데 또 한 분은 보니까 밤새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밤새 집안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밤에 뭔가 뭐 추운 곳에 있어서 뭐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또 혈당이 공복에도 올라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상황, 잠을 못 자는 상황에서는 혈당이 밤에 왔다 갔다 하면은 식욕이 결국엔 오전에 엄청 많이 뛰어요. 그래서 저도 위고비를 처방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잠을 잘 안 자는 분들은 위고비의 위력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